문제가 아니라 뇌가 문제다. 뇌를 바꿔라. 제 4장 출근 시간일 텐데 출근하는 길에 읽어주는 책 함께 읽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앞일을 내다볼 수 있고 거짓말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걸 아니까요.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어린이의 고백이었습니다. 뇌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으로 행동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뇌가 제대로 작용하면 장수에 도움이 되고 진지하고 신중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뇌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걸리거나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충동적이고 부주의하고 생각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 중 하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호세의 이야기가 완벽한 예다. 뇌의 경찰 같은 존재 PFC. 2010년 초 닥터 필 프로듀서는 불륜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강박적인 바람둥이 호세를 검사하고 SPECT 스캔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 호세를 만났을 때 그와 아내 안젤라는 호세의 불륜, 거짓말, 포르노 중독 때문에 힘이 들어하고 있었다. 4년간 지속된 그들의 관계에서 엘라는 아는 불륜만 해도 8번이었다. 프로그램에서 닥터 필은 8번의 불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쥐 한 마리가 눈에 보이면 보이지 않는 50마리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엔젤라는 결혼 3개월 만에 호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청혼을 받았을 때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현재 3살인 딸 벨라를 낳고 이틀이 지난 후에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었던 것을 알았다.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화가 났어요. 남편을 쏠지도 몰라서 친정엄마에게 총은 맡길 정도였죠. 그를 다시 받아들인 후에도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거짓말이 몸에 뱄고 아주 능숙해요. 제 친구 하나는 어떤 섹스 동영상에서 호세가 여자 얼굴을 펀치를 나르는 것을 보았대요. 여자는 의식을 잃었고 완전 엉망인 상태였죠. 그는 거친 섹스를 좋아해요. 저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려고 계속 밀어붙여요. 스릴을 즐기고 항상 자극을 원하죠. 저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섹스 중독자 모임을 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그런 변명거리를 삼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러는 건 중독이라서 어쩔 수 없어. 다 헛소리예요. 그는 생각이란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식이에요. 호세는 말했다. 저는 언제나 주변에 누가 있으면 유혹하려고 하는 남자였어요. 상황을 수습해보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5주 동안 아내와 떨어져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바람을 피우셨고요. 아무래도 섹스 중독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불륜, 과속, 과속,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 등 자극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거든요. 과속딱지를 4번 떼서 면허도 취소했죠. 지난해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지만 포르노 문제가 있었고요. 프로그램의 닥터 필은 호세에게 물었다. 그것은 당신 성향이라면 왜 이혼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호세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결혼 생활과 가족을 유지하고 딸을 키우고 싶어 했다. 그의 가족은 바람둥이인 아버지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는 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다. 호세는 만성적인 바람기 말고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는 흥분을 추구하는 행동과 속도에 대한 욕구가 큰 아드레날린 중독자였다. 그의 뇌를 촬영한 SPCT 스캔 영상은 매우 중요한 이상한 상태의 3가지를 말했다. 네, 제가 지금 출근 시간인데 저는 회사에 좀 일찍 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을 함께 읽고 싶어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네, 호세라는 사람의 첫 번째, 기업 연속 역할을 하는 뇌 앞쪽 전측 대상 회의 활동이 왕성했었다.
이 부분의 왕성한 활동은 강박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빠져들게 한다. 호세는 불륜 외에도 강박적으로 문신을 새겼다. 불륜과 문신.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이었다. 호세는 영리한 사람이지만 문신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두 번째는 뇌 앞쪽 다른 부분, 즉 전전 두피질의 활동이 저조했다. PFC는 뇌의 경찰 같은 존재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PFC는 뇌의 제동장치 역할도 해서 마음에 떠오른 것을 그대로 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막아준다. 호세의 스캔 영상과 행동으로 볼 때 그는 PFC에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 머리 부상 패턴이 있었다. 호세의 스캔 영상은 뇌 외상의 증거를 뚜렷이 나타냈다. 뇌 앞쪽과 뒤쪽에 손상된 부분들이 있었다. 처음에 나는 뇌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호세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환자 수만 명의 뇌를 촬영해 보았기 때문에 호세의 뇌 패턴이 부분적으로는 머리 부상 때문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끈질기게 물어붙였다. 그는 또 부정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에이맨 클리닉에서 공공연한 농담거리일 정도다. 사람들은 처음에 심각한 머리 부상을 대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캔 영상에서 뇌 부분 패턴을 확인한 후에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잊고 있던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2층 창문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자동차 앞유리에 머리를 들이받았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식축구 선수 한 사람은 차가 산길에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45m 아래 강둑으로 떠져 의식을 잃은 적이 또 있었다. 네, 그림을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스캔 영상의 뇌 영상인데요. 거의 아주 맨들맨들한 부분이고요. 호세 SBCT 스캔 영상은 호두과자 같이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활동이 정상적인 뇌의 SBCT 스캔 영상, 또 호세 스캔 영상인데요. 뇌 앞쪽 전측 대상회 활동이 왕성함, 주의력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의력 문제가 있는 분들. 네, 호세는 마침내 시인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뇌진탕 경험에 대해 들려줬다. 게다가 황소타기와 혼합형 무술을 즐기며 머리를 세게 부딪힌 적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하도 털어놓을 것이 많아서 거의 허덕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헤드뱅어예요. 뭐라고요? 호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머리로 물건들을 부수는 거예요. 파티에서 흥을 돋운 수많은 수법 같은 거죠. 이마에 캔을 찌그러뜨리거나 맥주병을 깨곤 했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속으로만 하는 말이 있다.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다. 나는 호세가 머리로 병을 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군. 그러나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내 PFC 기능은 양호하고 제동 능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호세가 덧붙였다. 술에 취하면 종종 머리로 문과 벽을 들이받았고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기곤 했어요. 벽에 박힌 못에 부딪힐 때도 많았죠. 이 말을 듣자 내면의 제동장치가 나를 배신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 지능은 정상이 아니에요. 호세도 동의했다. 닥터필 프로그램을 녹화할 때 현장에서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엔젤라는 화가 났고 호세가 달라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엔젤라는 말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나는 마음을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뇌가 건강하지 못하면 계획이 좌절된다.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뇌가 건강하지 못하면 계획이 좌절된다. 프로그램에서 호세는 스캔 영상 결과를 보고 흥분했다고 말했다. 닥터필은 사무적인 텍사스 악영역을 했다. 뇌 손상의 증거를 보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다니.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군. 아마도 허가증을 얻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뇌가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호세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다. 변명거리를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닥터필은 청중에게 섹스 중독이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나쁜 행동의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과정에서 수많은 스캔 영상을 보고
오랜 세월 경험을 쌓은 결과 뇌의 문제가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섹스 중독이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많은 중독자들의 경제의 파탄,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일을 보았다. 우리 사회는 매우 강한 자극, 어, 비디오, 이런 여러 가지들 뇌 등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그에 따라 뇌의 쾌락 중추가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 따라서 섹스 중독을 포함한 모든 중독은 더 악화될 것이다. 뇌 깊숙한 곳에서 쾌락과 동기가 관련된 화학물질인 도파민에 반응하는 중격의 지액이라는 부분이 있다. 일종의 쾌락 레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쾌락을 느낄 때마다 일정량의 도파민이 이 레버를 누른다. 레버가 너무 세게 돌리면 갑자기 강한 쾌락이 밀려와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코카인 같은 약물의 경우 또한 레버가 너무 자주 눌리면 지나치게 민감해지거나 무감각해져서 무엇이든지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쾌락을 원하게 된다. 게다가 PFC 활동이 저조해서 제동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중격의 지혜액이 그대로 삶을 쥐고 흔들 수 있다. 호세의 경우처럼 말이다. 따라서 장수하고 싶다면 쾌락 중추와 전두 두피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책을 읽을 때 잡념도 많이 생기고 또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되나라는 고민도 생기고 그런데 혼자 하면 책을 읽지 못하는데 여러 명이 한 4명이나 5명 정도가 책을 같이 읽고 그것을 같이 나누면 성공할 확률이 많더라고요.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 책 읽기를 하고 독서 포럼을 하는데요. 이 매주 책 읽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저도 이렇게 지금 책을 읽질 않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인데 9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너무 많은 쾌락은 조심해야 한다. 나는 잘 나가는 운동선수와 배우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엄청난 성공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 쾌락 중추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쾌락 중추가 무너졌다. 프로그래머 호세와 엔젤라는 내게 도움을 청했다. 호세는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아서 내 처방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꺼냈다. 1. 술을 끊어라. 술은 호세의 PFC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의 제동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충동을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2.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충분히 자라. 6시간 이하로 자면 뇌로 가는 전반적인 혈류가 줄어들고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된다. 3. 식단을 바꿔라.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먹는 것이 좋다. 혈당이 낮아지면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루에 여러 번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입에 달고 살던 에너지 드링크와 카페인을 끊어라. 카페인은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한다.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뇌 기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조제를 추가하라. 네, 여기에서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호세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뇌의 건강을 위해서 첫째 술을 끊어라. 두 번째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충분히 자라. 6시간 이상 잠을 충분히 자라고 하고요. 세 번째 식단을 바꿔라. 하루에 6번 그러니까 여러 번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입에 달고 살던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을 끊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무드 서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건강한 세로토닌 수치가 유지되며 전측 대상의 활동에 강박적 행동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커스와 에너지 옵티마이저. 건강한 도파민 지수가 유지되며 PFC 기능, 집중력, 충동 제어 등 능력이 향상된다. 세 번째는 브레인과 메모리 파워 부스트. 건강한 뇌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미식축구와 재활 프로그램에서도 이 보조제를 사용했다. 질 좋은 생선기름을 보조제를 추가하라. 이후 7개월간 나는 정기적으로 호세와 엔젤라,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벨라를 만나 진도를 확인했다. 상담 시간에는 호세의 영양 상태,
보조제, 충동제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행히 호세의 충동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나는 호세의 PFC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행동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도록 했다. 그가 클레이 워커의 노래 That What의 코러스 부분을 들었을 때 마침내 효과가 있었다. 호세는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호세는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는 바람직한 선택을 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네. 이 책을 읽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출근 시간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읽는 책은 뇌는 늙지 않는다. 다니엘 G. 에이맨의 책을 지금 사과를 읽고 있습니다. 호세와 엔젤라의 상황도 아주 잘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더 낳는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하와이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호세는 절벽에서 18m 아래 수면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당장 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주 오랫동안 그에게 스릴을 즐기는 것은 삶의 일부였다. 누구나 DNA 일부라고 표현할지도 모른다. 호세가 산 비탈에 올라가는 동안 엔젤라는 눈알을 굴리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몸이 쑤시겠지. 그녀는 호세와 함께하는 동안 그런 바보짓을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다. 언젠가 끝이 있을까?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호세가 절벽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다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불안해졌고 심지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도 뇌의 정상적인 활동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물속에서 튀어나오는 바위들이 없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곳에 떨어지면, 그래서 몸이 다치거나 마비되면, 나는 아내와 아이가 있고 우리는 아이를 더 갖고 싶잖아. 몸이 마비되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야. 정말로 이걸 할 필요가 있냐? 그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 위해 줄에서 물러났다. 그러한 수준의 생각, 즉 잠시 멈추고 위험한 행동의 결과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호세에게 전혀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1분 남짓 생각한 후 뛰어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홀가분해진 그는 산비탈을 내려갔다. 엔젤라는 크게 놀랐다. 그녀는 호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 것도 같았다. 호세가 지금 화해를 다녀온 직후 우리는 호세의 뇌를 다시 한번 촬영했다. 결과가 7개월 전보다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었다. 치료 계획을 실천하자 호세의 뇌는 말 그대로 달라졌고 몰라보게 좋아졌으며 장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글을 쓸 당시는 호세, 엔젤라, 벨라를 만난 지 1년 반이 넘는 무렵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고 함께 있으며 가족들에게 미래에 대해 희망이다. 엔젤라는 더 이상 엄마에게 총을 맡겨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호세는 이제 바람을 피지 않으며 행동하기 전 심사숙고해서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결정을 내었다. 최초의 호세의 뇌와 나중에 1년 반이 지난 호세의 뇌는 진짜 현격하게 많이 다르네요. 소단원입니다. 사장 소단원. 신중함과 장수의 관계. 신중함과 장수의 관계.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약물이나 자연 보조제를 젊음의 샘을 잡으려고 한다. 나는 우리를 도와줄 연구 결과를 열심히 찾곤 한다. 그러나 평생에 걸쳐 우리가 건강과 인간관계에 대해 내리는 결정만큼 장수의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질적 수준이 뇌의 물리적 건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장수에 대한 눈에 띄는 연구를 따르면 장수의 중요한 예측 인자가 하나는 신중함이다. 장수와 신중함. 장수하기 위해서는 신중하라고 합니다. 신중함이 곧 장수와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스탠퍼드 대학교 루이스 터만 박사가 1921년에 시작했는데 1910년 무렵에 태어난 활달한 아이들 1548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팀은 90년에 걸쳐 피험자를 관찰하면서 건강한 뇌 기능과 장수의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수많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건강한 뇌 기능과 장수의 관계, 노력과 성취감, 대개 원활한 뇌 작용과 관련이 있다. 장수의 강력한 예측 인재다.
성취감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장 빨리 죽었다. 성취감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장 빨리 죽었다.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대개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면 사망률이 높은 영향이 있다. 상실감을 겪고는 음주, 우울증, 불안, 최악의 상황에 상상하기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일찍 죽는 경향이 있다. 반면 뇌가 건강해지는 회복 전략을 활용해서 애도와 적응 기간을 잘 넘긴 사람들은 상실감을 겪은 후에도 잘 살았고 회복 보너스를 얻었으며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5년 더 오래 살았다. 낙관적이고 무사태평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위험에 과소평가하려고 건강관리에 태만한 장수하지 못했다. 낙관적이고 무사태평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건강관리에 태만에 장수하지 못했다. 사고나 예방 가능한 원인, 즉 PFC 기능 저하및 그에 따른 재해 계획 부족으로 인한 행동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언론과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으로 이 연구를 잘못 해석하기는 또 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열심히 노력하고 조심성이 많은 낙관주의자는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장수한다.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걱정이나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미래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무사태평한 낙관주의자들이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것,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것이 문제군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것. 네, 라이브를 한다는 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포츠, 댄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이브를 할 만한 이렇게 주제가 특별히 없네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책 읽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뇌는 듣지 않는다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는 동안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 있고 끈질기며 성취감이 큰 사람은 가족과 인간관계가 안정된 경우 더 오래 살았다. 분별 있고 끈질기며 성취감이 큰 사람들은 가족과 인간관계가 안정된 경우 더 오래 살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있고 운동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 가장 오래 살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또 인간관계는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이다. 적당한 걱정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적당한 걱정도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내 임상 경험으로 볼 때 분명히 적당한 불안감은 긍정적이다. 호세처럼 불안 수준이 낮아서 위험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모험을 한다. 이는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지나친 불안은 좋지 않다. 그러나 불안 수준을 충분하지 않으면 건강한 안전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녀와 신부를 대상으로 한 12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신중하고 시작한 일의 끝을 보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한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89%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 로버츠 왓슨의 연구팀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장수한 수녀, 신부, 기독교 성직자로 이루어진 피험자 997명을 관찰했다. 연구 초기에 피험자의 신중함을 확인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했다. 나는 항상 일을 끝마치는 생산적인 사람이다. 를 비롯한 비슷한 유형의 질문 12가지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0에서 48까지 점수를 매겼다. 평균 점수는 34점이었다. 연구 기간 동안 피험자 997명 중 176명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그러나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89% 낮았다. 왓슨 박사는 신중한 사람들이 PFC 활동이 더 왕성하다는 것을 세웠는데 다른 연구 결과들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네, 세 번째 단원입니다. PFC를 돌보고 사랑하자. 인간의 PFC는 다른 어느 동물보다 크다.
다양한 동물의 뇌에서 PFC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30% PFC, 침팬지는 11%. 그러니까 사람이 침팬지보다 11배가 높은 거죠. 개는 7%. 낯선 사람을 보면 죽어라 지지되는 우리 집개 팅커벨은 PFC가 뇌의 4%쯤 되는 것 같다. 고양이는 3%. 그래서 고양이 목숨이 9개 필요한 모양이다. 쥐는 1%. 신경과학계에서 PFC를 뇌의 집행부라고 부른다. 신경과학계에서는 PFC를 뇌의 집행부라고 부른다. PFC가 직장 상사처럼 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PFC는 우리 머리의 CEO다. 코미디언 더글리 무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자동차 안전장치는 경찰을 비추어주는 백밀러다. 가장 효과적인 자동차 안전장치는 자동차 안전장치는 경찰을 비춰주는 백미러다. PFC는 뇌의 경찰 같은 존재로 우리가 나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도와준다. PFC는 피노키오의 양심이었던 지미니 크리켓과 같다. PFC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위험에 처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거나 일찍 죽을 수 있다. PFC는 다음과 관련이 있다. 전두두피질. 행동하기 전 심사숙고하는 능력, 판단력, 충동제어, 주의력, 체계성, 계획성, 공감 능력, 통찰력, 실수에서 배우는 능력. PFC가 건강하면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다. PFC 활동이 저조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행동하기 전 심사숙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미루고 꿈을 댄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통찰력이 부족하다.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다. PFC는 20대 중반까지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 우리는 18세를 성인으로 여기지만 그들의 뇌는 완성되지 못했다. 보험업계가 오래전부터 알았을 것을 과학계는 이제야 배우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왜 25세에 달라질까? 이유는 뭘까? 그 나이쯤 되면 사람들이 운전할 때 판단력이 더 나아지므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사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25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평생 동안 전두두피질의 활동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이 그래프는 에이멘 클리닉에서 실시한 6,000건이 넘는 촬영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어린이의 PFC는 매우 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이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질이 제거되고 미엘린이라고 하는 흰색 지방질이 뇌세포를 감싸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미엘란은 구리선의 피복제 같은 것인데 뇌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돕는다. 실제로 미엘란에 감싸인 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빠르게 작용한다. 전두두피질은 약 25세까지는 미엘린이 완전히 쌓이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미엘린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뇌 발달을 지연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미엘린 형상을 방해한다. 흡연, 음주, 약물, 뇌외상, 스트레스, 과다, 수면 부족. 네, 흡연은 음주, 약물처럼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과다도 문제가 있네요. 아이들이 평생 동안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면 뇌를 훨씬 더 열심히 보호해야 한다. PFC는 나머지 인생의 의사결정 능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네, 출근 잘하고 계십니까? 책을 읽은 지가 이제 한 40분 정도 돼 가는데요. 책을 더 빨리 읽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읽을까요? 지금은 뇌는 늙지 않는다 제4과 216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50세 이후 PFC 활동이 약간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연륜에 대해 생각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수많은 바보짓들이 덜 중요해지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없는가? 나는 나이 든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고 대개는 정말로 사소한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였을 때보다 조부모일 때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빌 코스비가 자주 하는 개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그의 자식들은 지구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먼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스비는 그런 자식들에게 말한다. 제일 멋진 사람. 너희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와 절대 같은 사람이 아니란다. 너희는 천국에 가려고 애쓰는 나이 먹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륜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뇌를 잘 관리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륜이 쌓여 더 지루해질 수 있다. 지혜는 다양한 인생 경험으로 얻은 지적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지혜는 저승사자를 얼씬 못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PFC 발달을 성숙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성숙함이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숙함이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시죠? 똑같은 실수 안 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한다. PFC의 미엘린이 두둑히 쌓인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 심사숙고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실수할 가능성이 더 적다. 저는 작년에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지금 현재의 결정을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혹시 지금 오늘 결정을 해야 될 일, 또 내일이나 모레 결정을 할 일이 있다면 정말로 리스크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고 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몸이 크고 뇌가 작은 공룡은 멸종한다. 나는 크리스텐 윌르마이어 박사와 데렉 테일리와 함께 명망 높은 네이처 출판 그룹에서 나오는 비만 전문 학술지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건강한 피험자 그룹의 체중이 증가할수록 PFC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PFC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지난 10년간 지나친 지방이 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본 남성 14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PFC가 축두엽, 학습과 기억, 용적이 상당히 감소할 것을 발견했다. 미국 약물 남용 연구소와 노라 불카우 소장과 동료들은 건강한 성인의 BMI 체질량 지수가 클수록 PFC 활동이 저조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BMI 증가는 건강한 정상 노인의 PFC 이상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피험자의 뇌를 촬영한 SPECT 스캔 영상의 PC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것과 BMI 증가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BMI가 큰 건강한 피험자 그룹을 정상 체중의 건강한 피험자 그룹과 비교했다. 그 연구 결과는 매우 명확했다. BMI가 큰 그룹들은 항상 그들의 정상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만큼 PFC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기지개를 한번 펴고 아침에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회의도 끝나고 책을 읽고 있는데 좀 피곤하네요.
비만은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등 수많은 만성 진화에 위험한 인자다.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보다도 간에 더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네, 비만은 알코올 중독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비만은 알코올 중독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 PFC 문제가 충동적인 행동을 증가시켜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 과체중이나 비만이 직접적으로 뇌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시나리오가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뇌가 건강한 피험자 그룹을 관찰했고 특히 ADHD가 다른 행동 장애를 배제했기 때문에 발병전 가설에 반대하지만 ADHD와 비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다른 연구자들은 지방 조직의 염증성 화학물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뇌 구조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 중 하나는 비만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PFC를 손상시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PFC는 뇌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체중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유지에 필요한 바람직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진다. 지금 당장 건강과 장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중에 언젠가 시작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은 절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에 ADHD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한다. ADHD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 ADHD는 PFC의 저조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 처음에 ADHD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2살이나 13살 정도가 되면 사라지는 아동기 장애로 간주되었다. ADHD의 대표적 증상은 짧은 집중력, 주의 산만, 체계성 부족, 짧은 집중력, 주의 산만, 체계성 부족, 지나친 활동성,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충동 제어 능력 부족 등이다. ADHD 환자는 호세처럼 흥분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 또한 그들은 시간 관리에도 문제가 많다. 자주 지각을 하거나 막판에 숙제를 제출하는 식의 행동. 지난 30년간 ADHD 아동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적으로 지나친 활동성은 없어지지만 체계성, 집중력, 주의력, 활동, 충동 제어 능력 부족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ADHD를 치료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첫째,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충동적인 행동 및 지나친 활동성으로 인한 감정 과잉. 두 번째는 관계 문제, 충동적인 행동 및 갈등 추구 성향. 그 다음에 학업 문제, 충동적인 행동 및 주의력 부족. 그 다음에 직업 문제, 시간관리 능력, 주의력, 충동 제어 능력 부족. 의학적 문제, 만성 스트레스 및 흥분 추구 성향으로 인해 머리 부상 가능성이 높다. 의학적 문제로서는 머리 부상, 비만, 충동 제어 능력 부족, 우울증, 만성적인 실패, 신중함 부족, 위 모두가 해당된다. 책 읽는 게 어떤 분은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린아이들인데요, 영재들이라고 하는데 200페이지 책을 2분도 안 걸려서 보는 거예요. 200페이지 넘었나?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책을 막 넘기기만 해도 2분 걸리는데 그걸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속독이라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내니까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분들은 책을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ADHD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명한 신경과학자 로드 생클렌과 함께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서는 ADHD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ADHD는 알코올 중독, 비만, 우울증, 머리 부상 등 수많은 알츠하이머병 위험 인자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ADHD를 치료하지 않고 두면 충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나쁜 결정을 내리고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자신은 몰아넣는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ADHD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내 경험상 ADHD를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방법은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 철저한 건강식단, 비타민, 멀티비타민, 생선기름, 보조제, 섭취, PFC 기능을 개선하는 약물, 리탈린, 에더럴 등 이용하는 것이다. PFC가 장수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이해한다면 PFC를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회복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네, PFC, ADHD 막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죠.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책에 있으니까 읽는 거고요. 또 이 책을 이번 주 다 읽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다는 못 읽을 것 같네요. 이 책의 모든 정보는 바람직한 행동을 PFC를 강화해 내면의 아이를 다스리고 신중한 사람이 되자 PFC를 강화해서 이 책의 모든 정보는 바람직한 행동을 알고 있는 어른스럽고 그 다음에 진지한 PFC와 원할 때마다 무엇이든 갖고 싶어하는 까다롭고 버릇없는 내면의 아이가 사는 쾌락 중추 사이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위한 것이다. 뇌의 쾌락 중추는 항상 재미를 보고 싶어한다. 그렇죠. 저도 틱톡을 계속 보는데 아마 뇌의 쾌락 중추가 틱톡을 계속 보면서 사람들 재밌게 하는 것들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틱톡도 좀 자제를 해야 되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빗속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빠르게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한다. 이게 뇌의 쾌락 중추래. 뇌의 쾌락 중추. 더블 치즈버거를 원한다. 내가 다 뇌의 쾌락 중추 이게 다 문제가 있군요. 가꾼 시나몬 틀을 사려고 줄을 선다.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는데 온 정신을 집중한다. 내면의 아이를 다스리지 않고 두면 짓궂은 꼬마 친구처럼 속삭일 것이다. 내면의 아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금에 괜찮아. 우리는 자격이 있어. 어서 재미 좀 보자. 너 정말 빡빡하게 사는구나. 조금만. 벌써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었잖아. 조금 더 먹는다고 뭐 어때? 내일은 더 착하게 행동할게 약속해. 이게 내면의 아이를 다스리지 않고 그냥 두면 꼬마 친구가 속삭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 뭐 괜찮아. 우리는 자격이 있어. 어서 재미 좀 보자. 너 정말 빡빡하게 사는구나. 조금만. 아이스크림 한 통 먹었는데 또 한 통 더 먹으면 어때? 뭐 이런. 내일은 더 착하게 행동해야지. 뭐 이런 것들. 네, 지금 이 시간은 뇌는 늙지 않는다 책 다니엘 G. 에이맨이 쓴 책을 읽고 있고요. 사과 지금 페이지 수로 221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총 페이지 수가 463페이지인데 반절 읽었네요. 네, 221페이지 읽겠습니다. 어른의 감독이 없으면 내면의 아이는 순간적인 충동으로만 살아갈 것이고 결국 삶을 망칠 수 있다. 내 친구 하나는 며느리가 독감에 걸려서 위층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줬다. 그는 4살짜리 손자가 머리가 빠개지는 듯한 두통과 고열과 구토로 고생하는 엄마가 점령했던 집을 자신이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주방 싱크대에는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녹아 흥건해진 웅덩이들이 있었고 마루 한가운데는 냄비와 솥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 있었다. 텔레비전에는 집이 어떻든 떠나갈 때 시끄럽게 만화가 나오는 중이었고 옷 장난감 담요들은 텐트와 요새를 만드느라 여기저기 달려 있었다. 무정부 상태와 혼란 그 자체였다. 이것은 PF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삶에 일어나는 일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네요. 시청각 교재. 내면의 아이는 내면의 어른이 낮잠을 자는 동안 뇌를 접수한다. 내면의 아이는 내면의 어른이 낮잠을 자는 동안 뇌를 접수한다. 그 결과는 엉망진창 상태는 아주 불만하다. 쾌락 중추의 균형을 잡고 내면의 아이를 길들이기 위해서 PFC는 행동하기 전 미리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PFC는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이다. 머릿속의 이성적인 목소리는 초콜릿 케이크를 생각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점을 되새긴다.
뱃살을 피하자. 음식이 보약이라는 걸 기억하고 케이크를 먹은 후 1시간이 지나면 당분 때문에 짜증이 나고 졸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PFC는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 PFC는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 그래서 뱃살을 피하고 음식이 보약이라는 걸 기억하고 케이크를 먹은 후 1시간이 지나면 당분 때문에 짜증이 나고 졸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맛이 좋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대안을 내면의 아이에게 일깨워주자. 무지막지한 의료비를 신경 쓰자. 진심으로 거부하자. 네, PFC를 위해서 PFC가 강하면 내면의 아이를 길들여서 재미있고 열정적인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물론 그런 삶을 진지하고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로 가질 때 가능하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PFC를 강화하고 내면의 아이가 설칠 때마다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PFC를 강화하고 내면의 아이가 설칠 때마다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내면에서 들리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또한 필요하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육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부모를 상징하는 두 단어는 단호함과 다정함이라고 가르친다. 그렇군요. 좋은 부모, 다정함, 단호함도 필요하고 다정함도 필요하다. 좋은 부모, 다정함, 단호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면의 아이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먹는 것이나 건강에 대한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서 배운 방법을 찾되 다정하게 자신을 격려해 준다. 자, 신중한 성격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좀 더 신중했다면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좀 더 신중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책 읽어주는 거라 뭘 재미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이걸 계속 듣고 있을 시간도 없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좋아요 한번 해주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뇌는 늙지 않는다. 어, 4장 223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신중한 성격으로 바뀔 수 있을까? 성격적 특성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격은 결국 뇌의 기능 안정에서 오는 지속적인 패턴이기 때문이다. 성격은 뇌 기능 안정에서 오는 지속적인 패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이스 터만의 연구팀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신중해지거나 덜 신중해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호세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뇌 기능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뇌의 시기심이 자극될수록 더 좋은 습관이 생겼고 행동의 일관성도 좋아졌다. 심지어 4, 5년 전보다도 지금 더 행동을 잘 통제한다고 느끼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머리 부상을 당하거나 과음하거나 약물을 남용하거나 환경 유해 물질을 노출되거나 치매 초기일 때 신중함이 약화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신중함을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신중함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자. 신중함의 정의. 신중함은 충동을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충동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 우리가 충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충동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충동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충동으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해서 깊이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또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싶고 재미를 보고 싶을 때도 있다. 특히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은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넛 같은 순간적인 욕구에 굴복하면 즉각 보상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감옥에 간다면 비만이 될 수도 있다. 모두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들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충동적인 사람은 사소하고 산만한 결과를 얻을 때가 많으며 성취의 일관성도 없는 편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지능의 증거는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충동대로 행동하기 전에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다. 주님, 지능의 증거,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지능의 증거는 충동대로 행동하기 전에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동물과 다른 건데요. 즉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내면과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대개 목표와 관련해서 행동하기 전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세우면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부터 10년이나 15년 뒤에도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신중함의 다른 표현은 분별. 신중함의 다른 표현은 분별. 분별은 지혜와 조심성을 뜻한다. 지혜와 조심성. 신중한 사람은 문제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사람들 눈에 지적이고 믿을만하게 보일 가능성도 크다. 물론 잘 흥분하고 의욕이 지나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 강박적인 완벽주의자나 일중독으로 보일 것이다. 신중함의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신중함의 6가지 특징. 신중함의 6가지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자신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계성. 세 번째는 책임감. 네 번째는 성취지향형. 네 번째는 끈기. 여섯 번째는 진지함. 자, 자신감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낀다. 시작한 일을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자신감.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 체계성. 그러나 강박적이진 않다. 집과 직장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계획을 세운다. 체계성은 리스트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강박적인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책임감, 도덕적인 의무감이 생긴다. 저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취지향성,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는 욕구가 있고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성취지향성이 신중함의 특징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고 욕구가 있고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끈기. 신중함의 특징 중에 끈기가 있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신중함의 6가지 진지함. 행동의 가능성과 결과에 대해 철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PFC와 신중함의 수준을 최적화해서 평생 인생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 평생 인생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 신중함의 수준을 최적화해서 평생 인생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 첫째,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뇌부상이나 유해물질은 노출을 예방하자. 세 번째, 8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자. 네 번째, 하루 종일 혈당의 균형을 유지하자. 다섯 번째, 생선을 많이 먹거나 생선기름을 섭취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자. 여섯 번째, 종이 한 장의 기적을 믿자. 일곱 번째, PFC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자. 여덟 번째, 뇌 화학물질을 균형 있게 유지하자. 자, 그렇다면 PFC의 신중함의 수준을 최적화해서 평생 인생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8가지를 세부적으로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제대로 잊지 말자. 행동하기 전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자. 두 번째, 뇌부상이나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자. 이제 이 부분은 더 말하지 않아도 확실히 알고 있으라 믿는다. 8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자. 세 번째, 잠을 적게 자면 PFC로 가는 혈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잠은 8시간 3분의 1을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루 종일 혈당의 균형을 유지하자.
낮은 혈당 수치는 뇌로 가는 전반적인 혈류 감소, 충동 제어 능력 부족, 짜증, 불행한 결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소량의 단백질을 포함해 조금씩 자주 먹어라. 다섯 번째, 생선을 많이 먹거나 생선기름을 섭취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 오메가3 지방산 부족은 ADHD, 우울증, 알츠하이머, 비만과 관련이 있다. 종이 한 장의 기적. 종이 한 장의 인간관계, 일, 돈, 건강과 관련해서 평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자. 꼭 적용.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자. 오늘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까? 나는 이 행동을 종이 한 장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강력하다. 그리고 본대로 현실이 되게 만든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다음에 PFC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자. 자제력은 근육과 같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 자제력은 근육과 같다. 자제력은 근육과 같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자제력이 발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8살짜리 딸이 뭔가를 원하거나 성질을 부릴 때마다 들어준다면 버릇없고 까다로운 아이가 될 것이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라고 하고 성질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에게도 안 된다고 말하는 법을 배운다. PFC를 발달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잘 안다고 말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 말하는 연습.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기 쉬워질 것이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뇌 화학 물질을 균형 있게 유지하라. ADD, 불안, 우울증 같은 병은 자제력을 감소시킨다. 인생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뇌의 화학물질 균형이 깨지거나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거나 혈당 수치가 낮으면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의지력을 발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오늘 잠을 좀 덜 잤는데요. 금방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인생과 장수를 주도하는 보스가 되자. 인생과 장수를 주도하는 보스가 되자. 우리나라 사람은 보스 기질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과 장수를 주도하는 보스가 되자. 나는 길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혼잣말을 할 때가 많다. 저 사람은 나쁜 결정을 굉장히 많이 내렸구나.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 있었더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좋은 결정을 굉장히 많이 내렸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거나 일찍 죽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 이 책에 나온 원칙대로만 하면 PFC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과 운명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사람이나 식품회사가 식탐이나 식품회사가 당신을 죽이게 내버려두는 대신 자기 인생의 보스가 될 수 있다. 식탐. 저에게도 식탐이 있어요. 앞에 있는 음식을 남기고 싶지 않고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죠. 식탐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식품회사가 당신을 죽이게 내버려 두는 대신 자기 인생의 보스가 될 수 있다. 행동하기 전 심사숙고하는 능력과 적절한 불안 수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금치 샐러드와 더블 치즈버거, 심야 파티와 숙면, 그 다음에 하이킹과 번지점프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한 발짝 물러나 정말로 유익한 선택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가? 당신이 주로 선택하는 것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 더 강하고 건강한 사람, 인생에 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가? 혹시 삶에서 건강을 훔치는 것들을 선택하진 않는가? 자, 이제부터는 주도권을 잡는 쪽을 선택하자. 건강하고 활기차게 의미 있는 삶을 즐기며 장수하고 싶다면 자기 인생의 CEO가 되는 쪽을 선택하자. 네, 이상 뇌는 늙지 않는다 제 4장을 읽었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요약을 책에서 해줬는데 제가 잠시 한번 더 요약하는 마음으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좀 읽어볼게요. 뇌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20가지 브레인 팁. 첫째, 뇌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두 번째,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최고의 결정이다. 세 번째, 보조제를 먹고 뇌가 건강해지는 습관을 유지하라. 네 번째, 머리 부상이 있었다면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라. 다섯 번째, 모든 중독과 강박성을 경계하라. 여섯 번째, 낙관적으로 살자. 일곱 번째, 규칙적인 행동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라. 여덟 번째, 건강한 식품을 자주 먹어라. 뇌 건강은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 열 번째, 이 50세 이후에 지혜로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11번째, 행동이나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12번째, 내면과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 13번째, ADHD는 반드시 치료돼야 한다. 14번째, 당장 체중 관리를 시작하라. 15번째, 자제력 연습은 PFC 강화에 좋은 결정이다. 오메가3 지방산을 지방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라. 17번째, 종이 한 장의 기적. 종이 한 장의 인생의 중요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기록한다.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라.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라.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라. 때때로 우리는 정크푸드를 원하고 잠을 자기 싫어하고 미친 듯이 놀고 싶어하는 내면의 아이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즉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한다. 만약 먹는 것이나 건강에 대해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서 배울 방법을 찾되 다정하게 자신을 격려해 준다. 19번째, 노력과 성취감에는 대개 원활한 뇌 작용과 관련이 있어 장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20번째, 삶의 질과 장수는 당신이 내린 결정의 질적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방송 그리고 책을 읽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책을 제가 한번 읽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또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PPT까지 만들어서 발제를 하더라도 또 읽을 때는 생각이 나는데 잊어버려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걸 다시 재생해서 제가 올리고 제가 들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남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읽었던 책인 만큼 그 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쉽게 읽었던 거였기 때문에 다시 듣기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 계획 중에 책을 한 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책을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읽고 싶은 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다른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온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한번 사서 직접 읽어 보시면 좋은 유익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업무 시간이 2분 지났네요. 네, 업무 시간 2분 지나서 업무를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를 할 때 서로 이렇게 대화도 되는 기능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책도 읽고 또 실시간 방송하면서 친구들의 사랑도 받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